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탁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테슬라 급락의 영향으로 2차 전지주들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과 관련돼서는 큰 글로벌 악재나 이슈들은 없는 상황이지만 쉬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인사이트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저희 전문가님들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학, 박중혁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도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도 뭐 무난했습니다. 무난했다. 코스피 200의 파생해서 외국인이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냉탕했다가 온탕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네. 시장은 2650 찍고서 약 한 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건강한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시청자분들께 메시지 전달해 드렸고요.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최근 한 6월달 장세는 말일까지도 좀 맥이 없는. 맥이 없다. 네. 그래서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요. 네. 말 그대로 그냥 좀 약간 꾸벅꾸벅 조는 듯한 이런 지금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날이 덥잖아요. 네, 그래서 뭐 딱히 주도주도 없고요. 간간히 이제 이런 테마성 시세들만 있고 특히나 이제 좀 쉬잖아요. 자동차 주들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반도체 또 요 주도주들이 매번 구간별로 좀 바뀌는 흐름이어서 뭐 트렌드만 잘 잡으면 뭐 괜찮은 장세지만 한 섹터를 잡고 좀 물고 늘어지면 먹는 거 좀 그대로 좀 토하는 이렇게 좀 빠른 말씀드렸다시피 6월은 뭐라 그랬죠? 발 빠르게 노력하는 만큼 수익을 가져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6월달 장세는 아마 마지막까지도 좀 고러한 흐름일 것 같고요. 발빠른 거래를 위해서 또 오늘 제가 왔으니까 네. 종목들 또 소개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시장일수록 더 발빠르게 저희는 다음 섹터를 향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날도 덥고 힘들어서 지치실 텐데 저희 전문가님들이 옆에서 도움 말씀 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든든한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 주고 계시는데요. 박중혁, 이무학 전문가님 노란톡 안내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없는 가운데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개별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지 여러분들 기대되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TS 트릴리온입니다. 이 소비자분들께서는 샴푸와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해당 이슈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TS 트릴리온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지어지면서 신고가 골든벨을 울린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최대 주주 경영권 매각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TS 트릴리온 장기영 대표는 지난 23일 경영권과 보유 주식 중 일부인 4천만 주를 총 30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9월 7일 잔금 납입이 마무리되면 TS 트릴리온의 최대 주주는 제이유홀딩스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TS 트릴리온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영권 매각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고 하는데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박준호 전문가님 일단
지켜보자. 일단은 딱 이제 일시 정지해놓고 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이용학 전문가님은 수상한 거래라고 적어주셨어요. 오늘 또 입으신 것도 약간 네.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검은색 네. 옷을 입으셨어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이용학 전문가님 먼저 수상한 거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수상한 냄새가 납니까? 주가가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재료가 있고, 아 냄새 중요하죠. 네, 좀 구린내가 나는 네. 재료가 있는데 이 경우는 좀 후자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이 최대 주주 변경이 예정이 돼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자 배정 증자, 그리고 이제 12 발행, 그리고 또 300억 정도 들어온다고 하죠. 근데 잠깐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네.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30억이고요. 자, 그리고 100억은 7월 5일, 그리고 170억은 9월 4일, 잔금, 중도금. 그러니까 계약금 30억 들어온 것 같다가 주가가 너무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이홀딩스라는 기업이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데 제이홀딩스가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회사. 그러니까 제이유라는 기업은 주식 오래 하신 분 아실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루버 사태. 제이유 홀딩스, 제이유 그룹이라고 주수도 회장 해갖고 다단계 주식 사기로 하필이면 왜 이름도 제이유로 하고 지었을까? 하필 네, 까마귀 날자 배 제이유- 떨어진다. 제이유는 주식에서 결코 좋은 사명이 아닌데요. 어찌됐든 간에 유한 회사입니다. 그것도 돈을 보면 이 고교 동창생 2명이 일단 돈을 500만 원씩 넣어 1,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해서 만든 제이유 홀딩스예요. 아 진짜요? 그것도 지난달에. 뭔가 이게 고교 동창생 둘이 만나서 500만 원씩 넣어서 유한회사 하나 만들어서 이 기업을 300억, 뭐 400억에 투자한다? 돈은 어디 있죠? 몰라요. 어디서 돈이 날지. 정말 뭐 인수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인수만 이렇게 계속 거품 막 주가만 급등시켜 놓고 나중에 인수 안 한다? 그럼 해도 어떻게 이거는 돼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네. 기대감으로 올랐어도 그렇죠. 이 말 그대로 그냥 법의 좀 허점을 이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주가만 부양시켜 놓고 결국은 돈 없는데 안 할 건데 해봤자 이거는 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TS 트롤리온이 보시면 재무 구조가 썩 좋은 회사가 아니면 현금성 자산이 3억밖에 없어요. 나머지 자산들이 뭐냐면 다 매출 채권, 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S홀딩스의 채무자입니다. 채권자예요. TS홀딩스한테 야 빚 갚어라고 이 회사 가면 샴푸만 이만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어머. 예를 들어서 네. 내가 20억 빌렸다. 한 20억어치 샴푸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고 자산만 이게 지금 자산으로 유동 자산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 자, 이 기업을 왜 인수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인수가 진짜로 될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네, 오늘 상한가까지 가면서 거래 정지거든요, 하루.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빠서 거래 정지는 아니고 주가가 워낙 떠서 거래 정지긴 한데 상한가 풀리고 다시 거래가 되게 돼서 또 급등하더라도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좀 위험한 M&A 인수합병이 상당히 좀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3호 BW12 찍는 애들도 걔네들 자체도 누군지 모르는 말 그대로 정말 처음 보는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뭘 한다는데 저는 일단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감히 뭐 예상하자면 이러다가 결국은 드랍. 드랍. 중간에 포기. 네. 안 하고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갔던 만큼 뭐 얼마가 올라가든 내려가는 속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네. 100%가 올라가도 하한가 두 방이면 제자리 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거래니까 특별히 각별히 좀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주식시장에서 꽃이라고 하면 이런 M&A죠. 하지만 이 현실성이 높은 일일까에 대해서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혹시나 이런 종목에 잘못 물리실까 하여 걱정이 앞서는 마음을 담아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일단 네. 지켜보자라고 했던 것도 같은 네, 맥락이실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네. 다른 거 뭐 이제 앞서서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중에 하나 딱 웃긴 게 1,000만 원입니다. 네. 1,000만 원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상당히 저도 뭐지? 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른 건 뭐 둘째치고 왜냐면 유상증자라고 해서 꼭 나쁠 것도 없습니다. 네, 시장이 유상증자여도 올라갈 수 있고요. 네. 유상증자여도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뭐 긍정도
안 좋고요. 무조건적인 부정도 안 좋지만 분명히 이 종목이 TS 트릴리온 다들 뭐 샴푸 아는 네. 뭐 손흥민, 뭐 G드래곤 또 누굽니까? 임영웅 뭐 임영웅 이렇게 네. 선전을 하시니까 다들 많이 아시고 그런 유명인들이 광고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그쵸. 회사가. 그런데 이렇게 400억이나 되는 이제 투자를 뭐 유상증자든 전환사채를 한다라는 건 잘 나가는 회사가 왜 400억이 갑자기 필요합니까? 근데 거기는 또 기타 뭐 숨은 뭐 내용이 있겠죠. 뭐 대표 그 공식적으로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하는 인구가 줄어드니 샴푸의 소비량도 줄어들고 그런 가운데 경쟁사들도 제품을 만드니까 이제 트릴리온의 어떤 제품의 일단 수익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올해 이제 개선 중에 있는 가운데 이제 뭐 이렇게 향후 긍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400억을 이렇게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를 한다. 이제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좋기 때문에 네. 미래를 향해서 잘 하겠다라는데 긍정적인 요소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공시만 보면 그렇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뭐지 하는 물음표가 자꾸 생기고 또 단기간 내에 폭등한 건 또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용은 둘째치고 약 한 달 만에 200% 이상 올랐습니다. 500원짜리가 1,600원이 됐잖아요. 그쵸. 그죠? 그냥 단순한 가격으로는 300%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해당 공시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공시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님들이 곁에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박중혁 전문가님 그리고 이무학 전문가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혼자 의아해하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뒤로 하고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친구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종목은 와이어블입니다. 오늘 관련돼서 모든 종목들이 핫했었는데요. 와이어블 중심적으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초고속 인터넷망 전국화를 위해서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 통신 장비 기업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공용 무선 기지국 시설을 구축하는 회사로 알려진 와이어블은 오늘 이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통신 장비주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움직였던 통신 장비주들 과연 앞으로도 쭉 볼 수 있을지 해당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나? 미? 서울우유 광고 카피입니다. 아, 그래요? 나 100%. 나 100% 국내 매출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반전모색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오, 반전모색?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뭐 항상 무조건적인 긍정도, 무조건적인 부정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근데 주가라는 게 하락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요. 또 네. 상승하고 있으면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문제는 5G 이제 통신 장비, 특히 이제 와이어블의 경우는 별 소식이 없었어요. 주가 주간, 일봉상 네. 차트를 보더라도 이건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상황, 그냥 계속 힘없이 내려가고 있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개장 느닷없이. 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추진을 하겠다 그런 소식이 뜨면서 이런 소형주들이 소외받던 소형주들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와이어블은 상한가를 갔고요. 또 관련주 뭐 기가레인이다, 솔리드, 뭐 네. 대한광통신들이 이렇게 이제 오늘 5G가 간만에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올라왔으니 그 다음은 그 다음 문제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어떤 고난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긴 터널을 지났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상한가 내일 기술적으로 좀 더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겠고 그 다음은 그 다음 문제니까 일단 보유의 자분께서는 좀 마무리를 분할 매도로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제 그래도 5G 이 상한가 갖고
그러니까 이후에 공략하는 건 약간 트레이딩 영역인 것 같아요. 트레이더들이 좀 눌림을 공략하면서 좀 단기 사고 팔고 하는 어떤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굉장히 느닷없이 이슈로 올랐던 종목들, 5G 관련주들은 저도 정말 기억의 저편에서 좀 잊고 있었던 종목들인데 오늘 이러한 이슈로 상한가를 가기도 하네요.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과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100% 국내 매출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와이어블이 신규 상장주가 아닙니다. 네, 예전에 전파기지국이에요. 기억나시죠? 5G 테마에서. 과거에 이제 움직였을 때 꽤나 좀 명성을 날렸던 대장주 역할을 네.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또 느닷없는 호재에도 뭐 구간이 명관이다. 네, 와이어블이 상한가에 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다른 모멘텀이 아니라 이제 미국발 모멘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와이어블의 매출 비중입니다. 자, 어때요? 국내 직판, 그러니까 기지국 사용료나 통신시설, 그러니까 유지보수나 이 까는 설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을 버는 회사인데 보시면 뭐 열차, 무선 시스템, 그리고 또 LG U+, 그리고 KT 5G, 서울 뭐 9호선 이런 식으로 매출 비중 보면 국내 100%예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정책이 굳이 우리나라에서 와이어블을 찾아올까요? 레퍼런스가 전혀 없어요. 미국과의 연관고리가 하나도 없다. 근데 하다못해 미국의 뭐 AT&T나 버라이어전 뭐 이렇게 뭐 T-모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사 SK텔레콤, 뭐 LG 플러스 KT, 미국에서도 AT&T, 버라이어전 그리고 뭐 T-모바일, 요 미국 3대 업체에 납품한 레퍼런스라도 있거나 뭐가 좀 있으면 뭐 어떻게든 갖다가 뭐 코골이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떻게든 끼워 맞추겠는데. 와이어블은 국내 매출 순수 100%입니다. 국내파구나. 얘가 미국에 갈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뭐지? 뭐 아무튼 간에 뭐 시세는 시세라서 오늘 상한가에 갔지만 투자자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그죠? 뭐 이렇게 때로는 뭐 센시티브하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금방 또 이성적으로 돌아오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블은 지금 시세에 추격 매수는 뭐 100% 거의 물린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보유자들은 뭐 그냥 오늘 복권 맞지 않았나 좀 그렇게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통신 장비 관련돼서 오랜만에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구간이 명관이라고 움직였던 와이어블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5G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참 5G가 잘 갈 때는 관련된 종목에 대한 상담도 제가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신 분들도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뒤로 하고 세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네, 여러분 여름인가 봅니다. 푸드나무 세 번째 종목으로 이름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푸드나무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미국 농무부는 이 세포 배양 닭고기 민간 판매 승인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환경 친화적인 요소와 함께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배양육 상용화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해당 종목이 오늘 움직이는 또 모습이었는데요. 더불어서 건강식 플랫폼이 베트남에서 오픈을 한다라는 소식에도 더불어 푸드나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15.56% 오른 채로 1,4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드나무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박주효 전문가님, 보양식철이 왔나요? 맞아요. 닭고기를 사재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지금 가득가득 시켜서 오고 있는데 아직 안 와서 다이어트를 못하고 있네요.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세포배양 닭고기 미래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닭고기 미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앞으로 실용성이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배양육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식량난 여기에 좀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 방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소금부터 시작해서 네. 또 여러 가지 정말 먹는 문제가. 네. 그리고 엘니뇨도 지금 엘니뇨가 준비됐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엘니뇨도 예고가 되어 진행이 있으니까. 돼 있잖아요. 장마 네. 벌써 장마 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시작됐죠. 네, 우리나라도 올 여름은 제가 봤을 때는 열대기후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저희 딸이 물어보더라고. 비가 오는 거야, 안 오는 그친 거야, 계속 오는 거야. 귀여워라. 네, 좀 있다가 올 거야. 이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아. 네, 오는 거면 오는 거지 있다가 오는 건 뭐야? 너무 귀엽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식량난은 언제 들어도 시장에 좀 반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이슈적인 측면. 그러니까 재료라는 게 소멸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연속성을 가진 재료로는 기후, 먹거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푸드나무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참 소금 관련주도 인산가부터 시작해서 뭐 설탕, 대한제당, 또 뭐 여러 가지 사료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번쩍번쩍하면서 움직이는데 갑자기 푸드나무가 툭 오늘 혼자 일어섰어요. 얘만 혼자 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좀 떨어뜨려봐도 되지 않을까? 다른 음식료 종목과는 좀 차별화돼서 닭고기 쪽으로 말 그대로 좀 미래형 먹거리 세포 배양식으로 좀 떨어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 지금 테마주들 기관 매수 들어오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 테마주를 잘 안 하거든요. 주펀드 규정상 못하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뭐 여러 가지 정책도 있지만 이게 미국 이 농무부에서 판매 승인을 해줬어요. 두 개의 기업에 대해서 팔아봐. 이렇게 팔아봐 얘기를 좀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CJ, 대상, 뭐 롯데 이런 기업들도 계속 VC, 벤처캐피탈 이런 그 미래 먹거리, 세포 배양육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한테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푸드나무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는 이 대체육, 배양육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FM 프랜시 지분을 100%로 해서 자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푸드나무 다른 테마주들과는 좀 별개로 미래지향적인 먹거리 종목으로 당분간 좀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드나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저는 단순히 이 다이어트용으로만 해당 기업 제품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배양육, 미래 먹거리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식량량 관련주들 중에 푸드나무 오늘 또 독자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 샵 0082번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뒤로 하고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앞서 설명드렸던 통신 장비주와 함께 움직였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기가레인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슈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이슈는 차치하고 기가레인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기가레인은 통신 부품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하면서 2020년 말부터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5G 기지 국용 그리고 안테나 필터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북미 5G 장비 단독 공급사로도 선정된 바 있는데요. 오늘 앞선 통신 장비주들과 비슷한 이유로 움직였으며 21.87% 오른 채로 1,978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가레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북미의 작은 레퍼런스. 그래도 이 친구는 레퍼런스 있다.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비빌 사촌형이라도 가 있다. 일단 갔다가 명함은 드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딥니까, 그죠? 자, 우리 박수현 전문가 아직도 바닥이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차트적인 설명인가요? 네, 뭐 그것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재료가 깔려 있으니까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물음표를 치잖아요. 네. 그러나 느낌표를 치는데 없어, 지금. 네, 없어요. 그러니까 오. 바닥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오. 오늘 5G 통신 장비가 이슈가 됐는데 네. 그 안에서는 이제 아까 뭐 와이러블도 있지만 저는 뭐 오늘 기가레인이나 대한광통신이나 대한광통신. 이렇게 이 두 종목은 제가 주시를 좀 해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안에서 좀 본다면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하고 좀 연관돼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온 모습이 있고요. 또 6월 1일에는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 가능한 장거리 그 지대공 그 유도 무기를 발사 성공했다는 이슈가 이 기가레인에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초 중순에서도 잠깐, 그러니까 6월 1일과 또 이 지금 차트상 보시면 6월 7일인데 이때는 이제 EU에서 중국의 화웨이의 장비를 전면 금지한다. 그래서 5G 제재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기가레인이 그 반사이익으로 좀 받고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어서 저는 이거 노란 톡방에 제가 좀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 기가레인이요? 네, 그래서 오. 6월 그 7일 이후에 6월 중순에 노란 톡방에 좀 공략 코멘트를 드렸고 어머나. 오늘은 차익 시간에 야. 공략 코멘트를 드린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대한광통신 5G지만 기가레인하고 대한광통신은 5G 이 섹터 맞습니다. 그리고 5G에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체라는 표현은 거지만 개별적으로 이슈 재료가 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차트적, 기술적으로 바닥을 잡으면서 좀 추가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바닥은 바닥입니다. 바닥이라는 건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하단이 잡아져 있기 때문에 좀 안심. 안 가더라도 추가적인 네. 하락 폭이 레인지가 좁다라는 건데 단점은 장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많습니다. 예열하는 데 그리고 오래 걸리죠. 네, 그리고 워낙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의 심리가 투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해당 종목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단점도 있다라는 점 유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5G라고 해서 모두 다 상황이 같은 건 아니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가레인이나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 5G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오름세를 통해서 차익 실현까지 또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기가레인으로 수익 난 비결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노란톡에서 해당 내용들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혹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박중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4가지나 벌써 살펴봤는데요. 종목들 뒤로 하고 오늘의 히든 종목 넘어가기 전에 또 저희 전문가님께서 골든벨을 울리신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이 대체 어떤 종목일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뭐 박준호 전문가님 아니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신 것 같아서. 네, 골든벨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 또 골든벨 주인공이 탄생을 했다고 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네. 노바텍으로 무려 지금 20% 수익률이 났어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노바텍은 뭐 거의 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노바텍은 우리 수익률 대회 때부터 네.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어서 자 이거 신고가면 뭐 제 생각이 나야 돼요. 노바텍 하면 이무학, 이무학 하면 네. 노바텍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그 노바디 노래를 부르거든요. 노바텍 원추를 하면서 네. 어찌됐든 간에 아주 기분 좋은 신고가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너무나 당연한 수익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익숙해져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가는 친구가 더 가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 테마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히토류 관련주로 노바텍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정도 수익을 못 따라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네오디뮴 관련해서 아주 히토류보다 더 특화된 모멘텀이 있고 이게 이제 자율주행 조향 장치나 여러 가지 2차 전지 사업부로도 상당히 좀 많은 레퍼런스와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잠깐 화면을 보시면 저는 이거 뭐 11선 타고 계속 갈 거라고 봐요. 직전 고점에서 빠질 거였으면 진작 빠졌겠죠. 지금 장도 안 좋은데 그죠? 지금 버티는 흐름 보니까 조만간 또 신고가 흐름이 나와줄 것 같고 또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지금 두각을 안 나타내는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큼은 기관 투자자들은 두세 달째 기관 매수 보이시죠? 계속 매수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요. 요새 외국인 지분율 높은 종목도 아주 짜증납니다. 그죠? 며칠 뭐 올라갔다 하루 만에 또 톡 토해내버리는 프로그램 매도가 많아서 요새는 좀 외국인 지분율 낮은 종목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외국인 지분율도 딱 거의 없죠. 그죠? 기관 매수 들어오고 뭐
못 갈 이유가 뭐 전혀 없는 패턴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노바텍 뭐 신고가 수익도 축하드리지만 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조금 더 즐기셔도 되겠다.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여기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계속 한번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들도 노바텍 원추를 한번 네,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바텍 하면 이무학, 이무학 하면 노바텍 아니겠습니까? 해당 종목 저희가 수익률 대결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수익 많이 안겨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한번 소개를 드린 다음 지금 20%가 넘는 수익률이 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 뭐 노바텍 원추를 외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해당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로 수익 낼 수 있는 비결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안내가 나가고 있죠. 카메라 어플로 화면 비추시면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화면에 뜰 겁니다. 통해서 들어오셔도 좋고 문자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해당 링크 저희가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노바텍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게 4월 25일 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20%가 넘는 수익이 났으니까 정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골든벨 종목까지 탄생한 만큼 히든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갈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만 잘 들으셔도 이 수익률 여러분들 것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히든 종목을 좀 만나보고자 합니다. 네.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몇 가지 공지 말씀 좀 드리도록 뭔데요?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주말에 그리고 오늘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슨 문자요? 박중혁 파트너님 오픈방 오시라고. 제가 박중혁이고 제가 문자도 보낸 적이 없는데 불법 광고, 저를 사칭하는 문자가 진짜 많아요. 무지막지하게 옵니다. 예. 제가 서울경제 4월경에 출연을 해서 이제 어느덧 3개월을 째 되고 네, 넘어서고 있는데 있네요. 네. 벌써 소문이 났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 제 노란톡방은 서울경제 바로 이 하단에 나와 있는 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 점 이제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10시에 이게 이제 배트변 일부 끝나고 얼른 사무실 달려가서 온라인에서 또 특강을 준비하니까 또 종목 상담, 또 관심 종목 분석, 그리고 추천주에 대한 전략 등 좀 다양하게 알차게 꾸려갈 테니 밤 10시입니다. 네. 일부 끝나고 얼른 잠깐 쉬고 또 넘어오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은 자, 화면 나올까요? 네, 같이 보도록 하죠. 그 루닛 있죠? 루닛. 네. 얼마 전에 루닛 다루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근데 오늘 또 가고 엄청나게 루닛이 강세를 보이는데 대장주입니다. 그 루닛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 2021년도에 화면에 좀 나오시는 것처럼 루닛과 인도네시아 레오 윌리양이라는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기를 같이 첫 상용한 판매한 회사입니다. 의료 AI 되게 핫하죠? 네. 바이오, 지금 셀트리온이 좀 안 좋은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이오 의학이 아닌 의료 AI, 지금 핫한 의료 AI에 또 거기에 대장인 루닛과 지금 오늘 히든 종목이 좀 연관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짜잔. 안 나옵니까? 네. 제가 눌러야군요. 죄송합니다. 네옴시티입니다. 이쪽 보시면 여기가 네옴시티 쫙 이렇게 가볼 날 완성이 언젠간 되겠죠? 또 완성이 되고 우리도 갈 날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네옴시티도 결국에는 그 병원, 의료시설이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 하반기에 한국 병원들이 이 네옴시티에 이제 가겠다는 어떤 고민이 된다. 그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해당 주식이 좀 상승한 어떤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우디에 파견한 이 헬스케어, US케어의 협력 사절단으로 오늘 히든주가 사우디에 파견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 곧 또 이 사우디 네옴시티 이 병원 이 재료가 곧 커밍순 한번 시장에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루닛과 과거에 함께 의료기기를 상용했다는 점, 그리고 네옴시티의 또 과거
이슈 부각이 되면서 상승했었던 그냥 상승도 아니고 급등이죠.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오늘 일봉상의 차트 모습인데 오늘보다는 어제죠. 근데 지금 좌측에 보시면 작년 연말에 이 네옴시티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했었던 부분인데요. 네. 물론 차트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이쁘지를 않아요. 뭐 윗꼬리가 너무 많죠. 그리고 상승은 했지만 그런 어떤 일본 캔들 자체가 윗꼬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닥주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이 뜬금없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이 현상을 한다던가 오히려 확 치고 올라오면 그 종목은 오히려 더 조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장기간 하락을 했고 그 하락을 바닥을 다지면서 흔히 말하는 원형 바닥을 만들면서 가는 종목들은 바닥에서 이런 저항을 소화하는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들이 흔히 말해 뭐 이제 매집한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본인들 생각이신데 아무튼 매집하는 모습들 그런 게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윗꼬리가 있다고 해서 뭐 안 좋거나 뭐 또는 아랫꼬리가 있다고 해서 좋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 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고 작년 하반기부터 네옴시티의 병원 의료 AI 이슈와 그리고 또 그런 다음에 또 조정을 가졌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루닛과 또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루닛이 이제 AI 영상이 그러니까 딱 지난주에 다뤘던 것 같네요, 루닛. 네, 맞아요. 미국의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어제는 일본에서 이제 보험 급여 소식이 좋은 소식이 나왔죠, 루닛이. 근데 그 루닛과 굳이 루닛을 지금 신규 공략하기보다는 관련된 어떠한 업황 중에서 아직 시장에 조금씩 재료가 아직은 있어서 살아있고 주가는 바닥권에 있고 어느 정도 상단의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종목들을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은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현 시점 내일부터 공략을 한다면 먹거리는 충분합니다.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약 7,000원에서 8,000원 구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간을 소화해야 더 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인데 지금 뭐 주가는 5,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 후반 혹은 5,000원 초반이 오면 더 좋죠.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6,000원 미만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고 상단 타점, 상단 타겟은 7,000원에서 8,000원 요 정도 바라본다면 그 전에도 얼마든지 수익률이 좀 나오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닥주의 이런 장점, 하단이 잡아주고 있다라는 장점과 또 단점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유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비중과 포트 관리를 잘 짜나면 얼마든지 주식 투자 불패할 수 있다. 성공 투자 승리할 수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약 3개월 동안 28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와. 전 종목 수익 2종목은 최근에 드렸기 때문에 매수권 부근 26종목이 다 수익 났고 2종목은 현재 매수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많은 종목들이 단기간에 바로바로 갔다라는 거. 그래서 종목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수익 및 중장기적으로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합니다. 다만 매수 매도 할 때는 또 우리가 주가 추이에 따라서 단기 대응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고생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최대한 단기적으로 중요한 맥자리를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보고요.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에 있는 서울경제 박준혁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정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드렸던 종목들이 수익이 모두 났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는데 루닛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인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제2의 루닛을 노리고 있는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 루닛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저희 박준혁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정보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힌트를 좀 들어볼 텐데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시다시피 1분기 가장 실적 어닝 시즌에 가장 멋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섹터는 자동차였죠. 그랬죠. 네,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부품주들, 그러니까 자동차주들에 대한 시장의 좀 편입, 이 말 그대로 좀 선입견은 뭐냐면
마진율이 작아요. 영업이익률이 안 나온다는 거였는데 일단 뭐 기아 자체가 뭐 10%대 이상 영업이익률을 내주는 아주 서프라이즈한 실적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의 제 오해가 풀렸다 그랬죠. 대형주가 먼저 실적 발표하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따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1분기 현대차, 기아차 실적을 보면서 야 부품주들 벤더 업체들의 고열을 짜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야? 아니면 진짜 자동차를 잘 만들어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야? 후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들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주들 여전히 시장 주도주에 딱 놓고 2차 전지도 좋지만 자동차 섹터도 같이 놓고 완성차 업체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 회사는 엔진 미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워터펌프나 오일펌프 같은 이 자동차 엔진이나 미션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자동차 아시는 분들은 미션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 종목도 이제 외부보다는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여기에 좀 납품 매출 비중이 큰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토종 자동차 부품주라는 거죠. 이 회사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1년에 만들어졌어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부분 업력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 종목도 6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고 자 보시면 이제 이쪽 사업부가 있는데요. 아주 좀 또 특이한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건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일상용품까지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이 화면만 보셔도 여러분들 어떤 건전지인지 보이시죠? 회사 사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예 뭐 주식 초보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전지만 보셔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구나. 최대 주주 지분율이 80% 이상입니다. 2대 주주가 삼남아이더스예요. 이 정도 힌트를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하고 하면 자동차 2차 전지는 뭐예요? 배터리. 엔진이 아니라 모터잖아요. 모터? 그러니까 이제 2차 얘는 2차 전지 시대에는 EV 차이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2차 전지 쪽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 레퍼런스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방사용 리튬 앰플 전지를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다소좀 생소. 리튬 하면 무조건 이제 뭐 깜짝 놀라잖아요. 리튬 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마치 뭐 치트키처럼 하나의 단어가 리튬이 돼버린 지가 됐는데 그래서 이 종목도 리튬 관련해서 여러분들 약간 좀 오해를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의 리튬이 아니고요. 네, 이 방산, 그러니까 이 무기에 들어가는 고효율 리튬 앰플 전지를 개발을 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 자동차와 그리고 방산 이 무기 섹터들까지도 일단 좀 양수 겸장으로 잡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모멘텀들이 부각이 됐을 때 그러면 호재만 나만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죠, 그죠? 모두 다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주가가 반응을 해줘야만 그게 시장에서 호재로서의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잠깐 차트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여기서 상한가가 이 리튬 방금 말씀드렸던 앰플 전지 개발 소식, 완료 소식, 양산 소식, 샘플 테스트 완료 소식의 상한가가 한 방, 두 방.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매집 기간을 거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재료가 워낙 센 경우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빡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재료로 그냥 빵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빨리 소멸돼요. 준비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비 운동을 오래 하고 이제 뛰면은 좀 건강에 좀 무리가 안 가는데요.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마라톤 뛰면 굉장히 체력에 무리가 가잖아요. 그렇죠. 금방 그만두죠. 네, 그런 거예요. 주가도 좀 워밍업 과정이 좀 필요하고 예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과정에서 주가가 한번 폭등을 하면 이제 쉽게 주가가 지쳐서 내려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재료로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바로 재료가 소멸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또 기간 조정을 거칩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건 주가가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은 뭐냐면 딱 급등했던 거기까지 등산으로 여기가 산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등산하기 직전에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장비를 차리고 텐트를 치고 등산할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부터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기를 제가 이제 베이스 캠프라고 좀 부르는데 주가가 베이스 캠프까지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등산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테마주답지 않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실적 보니까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133억 나왔어요. 전년에 작년 1분기에 11억 나왔는데 1,058% 증가해요. 10배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 매출도 300% 이상 뛰었다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영업이익률이 15%가 나왔다? 현대차, 기아차도 15%는 못 나옵니다. 그죠? 테슬라 정도 돼야 영업이익률 한 20% 나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주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 일단은 상당히 좀 비즈니스 모델이 잘 돼 있구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가가 오른 거 바로 내려와 있죠. 그죠? 오른 게 없어요. 다시 내려와 있는 베이스 캠프로 내려왔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수의 가격 부담이 없죠. 그죠? 두 번째, 테마주로 치고는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더 빠질 일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주가라는 것이 일단 그렇다고 여기서 막무가내로 여기서 매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좀 움직일 때 지금 21선을 살짝 뚫고 올라갈 때 여기서는 이제 믿져야 본전이에요. 빠져봐야 지가 뭐 한 3%밖에 더 빠지겠어요. 그죠? 여기서 올라가면 또 20%, 30%는 또 훅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말 그대로 내유 외강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히든 종목 여러분들 요새 좀 장 힘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용트림 할 수 있는 종목들 잘 잡아두셔서 수익 차곡차곡 좀 쌓아두시면 아마 6월 마무리도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히든 종목들의 힌트를 여러분들 잘 조합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힌트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난 들어도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고요. 문자 샵 008 2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무학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히든 종목 이야기들을 쭉 들어봤는데 사실 이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 종목하고 알지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 종목명 힌트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한테 종목명 힌트를 좀 하나씩 더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종목명에는 여러분들 지금 집에 건전지 한번 보세요. 근데 저 이거 써요. 여기 거 써요. 저도 이거 씁니다. 진짜? 저거 비싸잖아요. 알카라인 이런 거. 네. 이 중저가, 말 그대로 보급형 배터리. 여러분들 집에 한번 제 힌트는 이거예요. 네. 집에 전자기기 일단 리모컨 있죠? 뚜껑 열어보세요. 뒤집어 보세요. 뭐 들어가 있는지. 그거 사시면 주황색? 네. 그거 보면 된다. 그렇죠. 네, 두 글자. 네, 힌트를 좀 드렸고요. 사명은 두 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사명은 두 글자가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은 엉뚱한 엔터주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대주주가 네. 삼남 아이더스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거까지 힌트를 좀 드려봤고요. 자, 우리 박준호 전문가님 종목은 어떤 걸로 힌트가 될까요? 종목명으로 저도 쉽게 좀 힌트를 드릴까 했는데 제가 장문역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사실 오늘 이 종목명이 길어요. 네, 맞아요. 몇 글자지? 네. 헬스케어, DN 헬스케어입니다. 의료 AI인데 DN 헬스케어고요. 앞부분이 중요하죠. 앞에 첫자는 인인데 그 예전에 과거 차량 회사 이름하고 엇비슷해요. 이게 일본 차량.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 같은 MZ들은 잘 몰라요. 그런가요? 힘들네. 혹시 연예인 그룹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죠. 어기야 디어차 하는 그 기억. 인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인피 SK입니다. 괜찮았다. 네. 차량이 8개 되는 회사도 많지는 않아요. 긴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명에 대한 힌트까지 저희가 이렇게 몸을 불살라가면서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엉뚱한 종목 사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노란톡 어떻게 하면 각각 입장이 가능한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분의 노란톡 안내까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 너무 아쉽다,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박준혁 전문가님 무료 온라인 저희 강의 내용들 어디서 또 받아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10시에 또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인사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포커스온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월요일, 화요일 오후 10시 꼭 기억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해주실 예정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무화 그리고 박준혁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앞서서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